자, 그러면 조선 후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 후기의 시작은 선조예요. 이 임진왜란 이후부터를 조선 후기라고 부르는데 요 선조가 바로 이제 조선 후기의 첫 번째 임금이 됩니다. 요 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선조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가장 무능한 임금 그러면 둘을 꼽아요.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선조 그리고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던 고종 이 두 사람을 뽑는데 12살에 왕이 되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바지 폭에 휩싸여서 그냥 정치하는 걸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물러나자 자신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 치마폭에 휩싸여서 또 이리저리 하다가 나라를 뺏긴 사람이 고종이었다. 근데 선조는 좀 달라. 이 선조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재이자 천재예요. 책만 많이 읽은 게 아니라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까지 하는 지화덕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무능한 왕이 됐을까? 그리고 동시대에 살았던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무과 준비하는 사람이 말에서도 떨어지는 실수를 범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험관 입장에선 기본도 안 된 학생이 이순신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잠깐 얘기를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적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비맘들도 계시고 지금 자녀분들하고 같이 나와주신 분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의 능력과 타고난 적성에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 교육은요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못 먹고 못 살았는데 너만이라도 공부해서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아이는 나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주는 아바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내 한을 아이를 통해서 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선조는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머리 똑똑합니다. 덕성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학자가 돼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운명처럼 명종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대놓고 선조를 찍은 건 아니고요. 병풍을 가리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신들이 생각할 땐 이건 병풍처럼 가까이 있는 왕비에게 물어보란 뜻이 아닌가라고 이제 왕비에게 물어봤더니 당시 왕비가 그 어린 선조를 그렇게 총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조가 왕이 됐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돼. 그 비극은 조선이란 나라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비극이었어요. 제가 선조의 글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조가 쓴 글씨인데 딱 봐도 명필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최고의 명필을 세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조선전기의 한석봉이었습니다. 선조가 이렇게 한석봉을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또 명필이고 여기는 선조가 그렇게 또 명필이었어요. 근데 선조가 그 명필로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간취 천심수라 내 마음의 근심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끼리 눈앞에 서로 치고받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끊임없이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죠. 그럼 이 사람은 학자적 재능이 강한 사람이지 담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트라우마도 생기고 질투도 하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성군이 아니라 폭군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조 그러면은 임진왜란만 기억하시는데 업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선조의 업적이 뭐냐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외교적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잘못된 사실이 있었는가? 자, 조선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태조 이성계.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 그 명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당성을 인정해달라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성계가 중국에다 사신을 보내는데 당시 중국 명나라의 주원장이라는 황제는 여기는 조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오해인데요. 그 고려 말에 권문세족, 그러니까 친몽골파, 친원파 이이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이님.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 원수죠.
근데 여기는 이님의 아들이 이성계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중국에. 왜냐하면 같은 이씨니까. 그럴 법해요. 저도 옛날에 이소룡 아들이 이영걸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조선의 왕이 된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니 이인임이면 이건 친원파고 자기는 친명 세력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아버지가 이완용이다.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갖고 조선 초부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주질 않다가 여기 있는 선조가 사신을 보내고 구구절절한 편지를 보내서 오해를 바로잡았다. 한마디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선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여기는 선조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임진왜란이 벌어졌다. 임진왜란. 자,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 이 임진왜란 때 전쟁을 준비한 사람은 조선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서 본인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하게 했다고. 근데 여기는 이순신이 그랬습니다. 이순신은 원래 장군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 했대요? 전쟁 놀이하면 연전연승이고 활을 가지고 막 어른 눈에 겨누고 별의별 일화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문과 준비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20살까지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까지는 아닌데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무과로 전향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인생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아니 무슨 무과 시험 준비를 10년을 해요.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시 준비를 10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30살에 무과에 급제를 한 거예요. 그럼 무과에 급제했으면 이제 어울리는 옷을 입었으니까 탄탄대로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그냥 변방으로 좌천돼서 별 볼 일 없는 군인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순신 장군님이 54세까지 사십니다. 1597년에 명량해전, 1598년에 노량해전으로 목숨을 잃으시는데 우리는 이순신 하면 뭘 떠올려요? 임진왜란. 이순신 하면 뭘 떠올려요? 명량을 떠올리죠. 잘 보세요. 그분 인생 53년 동안 후대의 이름을 남긴 시기는 딱 마지막 7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온 건 마지막 죽기 전 1년 전 그리고 그 1년이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선조와 이순신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작이 비록 금수저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거나 내가 잘난 척하고 건방을 떨면 꼬꾸라질 수도 있겠구나. 비록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뭐 둔재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좋지 못한 대학에, 좋지 못한 직장에, 좋지 못한 내 또래보다 뒤떨어져 있는 삶이더라도 충분히 꿈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나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반전 인생을 해서 훌륭한 위인과 영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공감되신다면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청년들 절대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